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죠. 제가 아침에 여기 나오는데 우리 아파트에 사는 전에 장관의 친구들이 한 분이 사셨어요. 그분이 저를 보고 매일 아침마다 어디를 기도하느냐고 아주 부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간다. 어제는 광고 갔습니다 했더니 아니 그 나이에 뭘 길이 많냐고 부러워하면서 참 건강하고 좋다는 그 얘기 듣고 제가 오늘 오면서 이 자연적 보름이 잘 만들고 회의가 있다는 게 참 나에게 건강도 주고 우리 앞으로 좋은 일 주는구나 이런 좀 고마움을 느끼고 여기 계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이규진 대변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만 안기부 장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명서에 담겨진 이런 일을 다 빼버리고 제가 어제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국민의 강원도 장성 출신이 있지만 국회의원이더라. 그 양반이 안기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초대 국방장관이 누구냐고. 이건 모르더라고. 안기부니까. 당신 국방장관에서 초대 국방장관이 모르냐. 그랬더니 전 솔직히 몰랐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는 독립운동가 전기 유범석 장군이 초대 국방장관이 나오더라고. 저도 몰랐어요. 근데 국방장관을 모르더라고. 또 두 번째는 북한의 국방장관이 누구냐. 그때는 우물쭈물 추고 아니 장관 시대 전 장관들 명단 사진 걸어놓는 거 그것도 안 보나? 몰라. 모르겠어요. 안 걸어는 그렇지. 좌빨인. 저도 잘 모르니까 하여튼 북한의 국방장관이 누구냐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건 진짜 이건 장관급도 안 되고 정말 쫄보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탈영도 말도 없고. 근데 우리나라에 그 민간인 국방장관이 두 분이 있더라고. 여러분 아세요? 민간인 국방장관. 군대도 안 가고 방위봉도 안 하고 장관. 신성모 장관이 민간인. 아니 신성모 장관이 아니고 이기붕 장관. 이기붕 장관이 국방장관이었는데 유교 전시 시절 1951년부터 52년도까지 1년간이죠. 유교 전쟁 때 그때는 왜냐면 장군들이 좀 다 전방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후방에는 국방장관이 부력이 민간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자유당 쳐서 민양정 현석호 장관. 근데 그 양반은 독립운동을 했더라고. 근데 다 이유가 있는데 안기부에는 이유가 없이지. 그랬는데 하여튼 그걸 느끼면서 우리 이현창 의원이 안기부 장관이 방위범위 탈영병 붙여주길래 지가 그랬어요. 아니 정가 4번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에 탈영병이 무슨 대단한 죄냐고 그래서 용담으로 내겠습니다만 자세히 어제 또 심각한 조선을 아마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면 톡을 난 거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기억이 조선을 안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어제 조선을 봤는데 이재명이가 전방에 갈 때 사격을 했어요. 근데 백발백중 명수가 됐어요. 그 신문에 크게 났어요? 네, 일면 톡을 냈어요. 근데 사병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총을 한 번도 보여줬는데
사병 조설부 난 내용으로 사병들이 쓰는 총 가빈총은 41년 전에 만들었던 조종기도 과학 조종기도 없고 표적기기도 없고 첨단기기 없는 그런 눈으로 표적을 잡는 41년 전에 만든 총이 70%지. 육해 공군에 약 80만 정 있는데 70%가 41년 전에 만든 총으로 지금 훈련하고 그걸 지켰다는 조설관이 아닌데 그걸 보고서 참 이재명한테 최첨다. KC-1 이건 과학 조종기가 있고 또 눈을 하지 않고 표정에 자동으로 첨단 기가 붙잡힙니다. 108%만 건데 그거는 지금 거의 생산 아니고 하여튼 수출만이고 국내 보급을 많이 아, 이재명이가 정확한 사수라 100% 맞았다는 거. 네. 왜 그렇게 말씀해요? 이걸 보면서 기계가 쏜 거예요. 기계가 쏜 쏘고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보면서 쏘고 맞게 됐어요. 왜 안기석이한테 그걸 물어보지 않았나 국회의원들이 그런 나쁜 놈이 당시 칼비처럼 쏴본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뭐 자주포다 K9 방사포다 수출 부인다면 군인들이 일반 군인이 소지하는 총기는 40년 전 총기를 줍니다. 그런데 왜 총기가 중요하냐? 지금 드론 시대입니다. 드론 시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지금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그 소총이 그 군인들이 쓰는 소총이 30년 전 소총이에요. 그러니까 드론이 날아오면 표적이 안 돼요. 맞추죠. 근데 만일 우리나라에 드론이 날아올 때 41년 전에 그 드론 가지고는 안 되겠죠. 총 가지고 못 맞춘다는 거죠. 근데 이 심각한 사태인데 이재명 정부는 드론 사용법 해체되고 방청 사람 해체되고 전방에 총도 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안보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아마도 오늘 그 유튜브에 방송이면 중국이나 북한에다 대한민국을 바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야 되는데 정말 걱정스러워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사무처장이 뽑아준 자료에 보니까 지금 저 6.3 민주운동에 대해서 진상조사 지금 회의를 열고 있는데 윤상현 위원장이 이러서는 안 되겠는데 국민의 참정권 회복과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조했는데 제가 특검을 2번 담당한 사람인데 진상 규명 가지고 절대 진상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수사권이 없고 조사권이고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그 김대중 정권 때 대북 송금 4억 5천만 불 보낼 때 그때 뭐 검찰이 조사하고 감사도 조사하고 하지 못잡았어요. 뭐 근거 없어요. 나중에 뭐 그냥 통치행이라고 그래요. 이거 지가 원래 총무할 때 김대중 물러나고 난 다음에 노무현이가 당선자 시절에 우리 한나라당과 자민당 손잡고서 그 대북 송금, 비밀 송금 특검을 통과시켜버렸어요. 일방적으로. 그래 특검 실시했어요. 60일 동안 특검하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은 4억 5천만 불이 아니고 7억 8천만 불이 날라가고 전부 비밀을 보내고 그 당시에 박지원이가 구속되고 박지원 관리도 그 당시에 권노갑이 구속되고 그 당시에 국정원장 구속 그 당시에 경제수석 이규호 구속 그 당시에 부총리 구속 산업은행 총재 구속 심지어는 현대건설의 정보원이가 자살한 이게 엄청난 특검을 하자면 거기서 밝히지 못했어요. 특검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가 김대중 은퇴 때문에 김대중도 특검을 시켜야 되지 않냐 했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 저하고
학생들 불러가지고 뭐라면 이건 통치하니까 대통령 통치하니까 이걸 좀 양보 좀 해달라. 그 대신에 특검을 받아주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지나버리는데 이 특검을 해야만 이걸 잡아낼 수 있지. 지금 6.3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부실 선거나 부정선거인데 6.3 선거뿐만 아니고 그 전에 21년도 부천선거, 22년도 부천선거, 대통령 선거에 다 특검을 해야 됩니다. 이 특검을 해서 강제 수사권에 해야 이게 밝혀지지. 진상 조사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방문했던 주진우 위원은 정식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정면으로 침해됐다.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주진우 위원은 발표했고, 신동 위원은 선관위원회는 뿌리부터 썩었다. 해체하고 새로 출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빨리 우리 자영정 토론 말씀 우리 주장대로 특검을 빨리 실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